네, 간에 대해서 네, 제가 받았는데요. 사실 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하나만 가지고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생각보다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뭐 조금이든 많이든 의외로 많다는 거를 제가 암의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뭐 필요하면 간 때문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듯이 정말 단순히 필요하면 간에 전부가 문제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좀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은 보면 일단 뭔가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해독하는 기능을 하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해독 기능으로 잘 알고 있죠. 근데 간이 중요한 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영양소를 저장하는 기능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효세 대표님 강의가 앞쪽에 쭉 나왔는데 우리가 장 건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것들이 모든 것이 간으로 가서 해독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영양소와 뭐 산소 모든 것들이 다 장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 가공식품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해서 간 기능이 나빠지면은 뭔가 해독해서 깨끗한 것만 심장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고 뭔가 독소가 남아있고 이러한 것들을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도 무리가 가겠지만 심장이 하는 일이 온몸에 혈액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 말은 해독되지 않은 독소들이 온몸으로 퍼진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장 건강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간 건강이 중요하다. 둘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간의 역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소를 분해하고 쓸개즙, 왜 쓸개 없는 사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쓸개즙이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로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쓸개 그 담낭 제거하신 분들이 약간 기름진 거 먹으면 소화를 좀 잘 못 시키세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 보시면 일단 간에는 간 문맥이 간 동맥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에서 소장해서 그리고 이렇게 흡수된 것들이 전부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간다. 영양소는 간 문맥을 통하고 산소는 간 동맥을 통해서 들어간다. 라고 이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의 역할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어떻게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간에도 저장을 하고 근육에도 저장을 하죠.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좋은 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막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적으로 잘 쓰기도 합니다. 해독작용, 호르몬 대사, 담제 합성, 면역식균 작용, 면역 작용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쿠퍼 세포라고 예전에 요거 쿠퍼 요구르트인지 뭔지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네, 뭐 간에 좋은 요구르트인가 음료인가 뭐 있었죠. 네. 아시는 분들은 한 최소한 예, 앞에 사자 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나오다가 어느 순간 안 나왔어요. 네, 대식작용. 한마디로 식균작용을 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은 한자로 봤더니 몸에다가 방패를 붙인 거래요. 한마디로 내 몸의 방패로서 내 몸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내가 걸러주겠다, 막아주겠다. 아주 아주 고마운 기관이죠. 근데 또 안타깝게 또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7, 80%까지 손상될 때까지 그거를 느끼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 너무 피곤해. 식욕도 떨어져. 메스꺼고 구토, 소화 불량 뭐 여러 가지. 간이 뭐 담즙 그 생산이 잘 안 되면 또 소화도 잘 안 되겠죠. 특히 지방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면 진짜 되게 더부룩하죠. 우리 왜 기름진 거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뭐 소화 안 돼, 더부룩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고 정말 심해지면 나중에 복수도 챙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자, 하는 일이 500가지라고 해요. 예.
네, 그 이창순 리더님 몇 가지 일을 하세요, 오늘 하루? 그죠? 간은 5가지도 아니고 500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다양한 효소를 생산하고 몸속의 대부분의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간에 이상이 생기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잘 안 돼. 산화 스트레스 배출도 안 돼서 급격하게 피로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찌꺼기들이 안 나가니까 어떡해요? 내 방에 휴지가 막 쌓이고 쓰레기 쌓였으면 보기만 해도 피곤하죠. 그런 기능이 떨어져서 피로감이 생긴다. 근데 간에서 처리할 것들이 뭐냐? 해독 기능인데 지금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드셨나요? 네, 하나, 둘, 셋 꼽아보세요. 3가지 이상 하셨으면 조금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뭐 밀크시슬만 먹는다고 되지 않겠죠. 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이 만약에 손상을 입으면 우리가 뭐 간성 혼수 상태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단백질을 분해하면 암모니아를 요소로 변화를 시키는데 이게 기능이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암모니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성 혼수 상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쿠포세포 얘기했죠. 나쁜 세균을 처리하는 간인데 이 쿠포세포가 요 동그란 이 쿠포세포가 균을 잡아먹는 간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세균을 파괴해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이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세균을 없애줘서. 그런데 이 쿠포세포가 손상이 되면 당연히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혈액을 응고해주고 알부민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능을 간이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 뭐죠? 혈액 응고인자도 못 만들고 왜 커피 막 수시로 흘리시는 사람들 있죠. 명 잘 드시고. 그럼 내 간에 조금 문제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알부민도 단백질을 이걸 못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코피도 잘 생기고 혈액 응고인자를 잘 못 만드니까 딱 멈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쫄쫄쫄 나고 멍도 잘 들고 예, 복수도 차고 단백질 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능이 떨어져서 합성을 못하니까 또 단백질을 간이 너무 안 좋으신 분은 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적혈구를 재활용도 시킨다고 해요. 우리 안 그래도 피 너무 소중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 생리해서 얼마나 또 피가 이게 소중해요. 그런데 이 적혈구를 재활용까지 시킨다고 하는데 요게 적절하게 재활용되지 못하면 눈이나 피부에 황달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간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에너지 대사도 하지만 그 영양소를 이렇게 저장도 한다고 했죠. 우리가 간이 혈당 유지 기능, 이게 당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당뇨가 정말 위험한 병이긴 한데, 우리가 먹다 보면 오늘 점심, 저녁 뭘 드셨을까요? 뭐 국수 드신 분도 있고, 빵 드신 분도 계시고, 밥 드신 분도 계실 텐데, 이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글리코겐으로 이게 간에다 저장을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혈당 떨어졌어. 우리 왜 밥 때 지나서 너무 배고파. 그러면 내가 저장해 놓은 거 이제 다시 혈액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죠. 이런 일을 하는 게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못하면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일단 글리코겐으로 저장도 못하고. 근데 얘도 저장을 무한대로 할 수 없겠죠. 간이 우리 몸의 뭐 한 반을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탄수화물을 엄청 엄청 계속 먹어요. 빵 먹고 과자 먹고 밥을 먹었는데도 또 뭐 저 아시는 분도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요만큼 드시더니 과자를 이만큼을 드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죠. 과자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살 뺀다고 막 지방 다 빼고 고기 드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드신다고 살찐다기보다 왜냐면 고기를 매번 먹진 않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은 음료수, 과자, 빵, 떡으로 항상 달고 있으니까 이 과잉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더 이상 글리코겐 나 저장 못하겠다. 그럼 뭘로 한다?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 그러면 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이 끼는 거죠. 나중에 뒤에 그림에서도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 말을 너무 빨리 했나 봐요. 내용이 엄청 많지 않은데 벌써 11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해 혹시 뭐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대표로 이창수 리더님이 예, 이렇게 사인 주세요. 왜냐면 화면에 이창수 리더님밖에 안 보여요.
네, 보시면 대사 기능이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저장, 배출을 합니다. 이게 대사. 말 그대로 우리 몸이 공장이라면 공장을 잘 돌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핵심 대사 기능이 뭐다? 인슐린 대사, 그리고 글리코겐 저장, 분해, 그리고 혈당 조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기능들을 한다. 그리고 합성 기능도 한다. 아까 얘기했죠. 포도당 하고 그리고 혈액 응고인자도 합성을 하고 담즙도 합성을 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기능도 하고 필요한 물질을 합성해서 혈중으로 배출한다. 아까도 포도당 글리코겐을 했다가 부족하면 다시 포도당으로 해서 배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럼 도대체 왜 간이 다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보시면 비알코올 지방과 유병률을 보더니 점점점 늘어나서 2035년에는 한 10년 뒤, 9년 뒤에는 43%가 될 거다. 이 말은 뭐죠? 거의 2명 중 1명이 지방간이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리더님 중에서 반 이상이 지방간이 될 수 있다. 근데 저희는 뭐 건강관리 잘하니까 뭐 저희는 뭐 예외인 것 같긴 한데 유병률이 보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증가하고 있다. 가파르게. 그게 결국적으로 뭐죠? 체질량 지수 비만입니다. 예, 생활습관병.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또 연달아 하게 됐는데, 마이 웰리스 랩 얘기했죠. 결국은 내 건강 관리가 안 되고, 지방이 우리가 그 억제 지수 있었죠. 대사 관련 지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노화 억제 지수? 예, 헷갈리네요. 근데 거기서 제가 대사에 문제가 되는 거 있다고 했죠. 그게 문제가 되면 대부분 보면 비만이 문제인 사람들이 대사가 잘 안 돼서 그게 이제 점수가 높다. 그러면 보면 대부분 체질량 지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데 간단하게 허리 둘러 보시면 돼요. 허리 둘레 증가하면 그냥 이렇게 복부 지방,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같이 다 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방간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죠.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이 채팅에 제가 채팅도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음, 옆으로 화면을 해서 예,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간에 지방이 침착된 상태인데 초기 상태에는 경미한 간 손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손상을 시키면 얘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지방이 5% 정도는 그냥 원래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 5%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지방 간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실까요? 자, 아까 그래, 제가 기름 낀 거 보여드린다고 했죠? 요렇게 하얗게 지방이 끼게 되면은 이제 만성 질환이 되면 시작이 이제 지방이 생기면서 대사가 일어나죠. 자, 이렇게 지방이 되고요. 피곤함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이상 신호를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통각 수용기가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고통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고 나시면 개운하신가요? 주말에 쉬면 피곤이 풀리시나요? 요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피로. 근데 주말에 하루 종일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면 만성 피로가 되신 거죠. 그러면 간에 조금 문제가 있나? 한번 체크를 또 해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만성 피로 환자의 5명 중 1명이 간 기능 이상으로 진단받는다. 그러면 진짜 해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하다. 그러면 만성 피로일 수 있다. 아침에 만성 피로 환자들은 잘 못 일어나요. 저희 엔드 파트너 같은 경우도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났는데, 정말 뉴트라이트 먹고 나서 진짜 아침에 알람 딱 하면 바로 딱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없어져서 너무 좋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번 볼까요? 간 기능 검사할 때 우리가 ALT, AST 뭐 많이 보셨죠? 그 보면은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간 안에 있는 효소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간 세포가 손상이 되면 얘가 세포가 손상되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그럼 얘가 흘러서 어디로 나온다? 혈액으로 나온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하는데 얘가 나오면 뭐가 됐다? 아, 간세포가 손상이 돼서 얘가 간에 있어야만 되는 애들인데 흘러나왔구나라고 해서 요 간 수치 검사를 할 때 요 두 개를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멀쩡한 세포가 터지죠.
요 터진 걸로 해서 흘러나와서 혈액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로 스트레스, 물론 나 술 안 먹는데 괜찮아요. 술 안 먹어도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주로 좀 술이 좀 많죠. 요즘에 뭐 연말, 새해 해가지고 특히 이 혼술이 좀 많아졌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술이나 담배로 이게 보면은 점점 뭐 늘어나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적은 돈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래 약간 요런 게 되지 않아 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먹는 양보다는 빈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조금 많이 먹더라도 얘를 쉬어주면 회복이 되는데, 나는 하루 한 잔밖에 안 먹어. 매일매일 드시면, 그거 약간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더라고요, 요즘에는. 한 잔이 뭐가 중독이야? 근데 그거를 진짜 쉬지 않고 계속 드시면 알코올 중독으로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술 양 한번 볼까요? 간에 이상을 초래하는 음주량, 남성 기준. 그 이유가 왜 남성 기준인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소주 반병. 제가 볼 때는 술 드시는 분들이 소주 반병으로 끝난 거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주 두세 잔, 포도주 반병, 맥주 두 병. 네, 얼마 전에 또 다이아몬드 세미나, 뭐 그때는 한번 먹어야죠. 그죠? 분위기 좋으니까. 평상시에 좀 안 드시면 되죠. 요 정도만 해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남자랑 여자랑 사이즈부터 다르대요. 생리학적으로 여자는 80% 되게 작고 지방 조직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들이 스트레스 좀 취약하다고 합니다. 간이 작으니까. 그 뭐야? 해독 기관도 작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뭐 많은 리더님들 집에 계시는 엔드 파트너 분들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스트레스 좀 안 받게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 조심하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그럼 간 건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밀크시슬 저희 제품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밀크시슬 보시면 얘는 엉겅퀴라고 불리는 국화과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약 2000년 전부터 유럽에서 사용된 약용식물. 우리가 뭐 인삼 쓰듯이, 그죠? 뭐 우리가 뭐 더덕 뭐 이런 거 하듯이 약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요게 보면은 실리마린 우리는 여기 실리마린이라는 걸 쓰잖아요. 실리마린은 밀크시슬 씨앗에 풍부하다고 해요. 우리가 맨날 요 꽃이 나와서 제 꽃에서 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씨앗에 풍부한데 뭐다? 세포 재생 기능이 있고 세포 보호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러면 실리마린 자체도 간에 유용한 작용. 간이 손상된 사람들이 아까 보면 간세포가 손상이 돼서 그 ALT랑 이런 게 막 흘러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실리마린이 세포 재생 기능에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정말 간세포에도 효과가 좋나라고 임상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효과가 좋나 하러 봤더니 실리마린을 투여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글루타치온이 나오죠. 글루타치온 뭐예요? 항산화 영양소죠. 항산화. 그러니까 아까 간이 하는 게 항산화 기능이 있잖아요. 비타민 E보다 항산화력이 10배나 센 글루타치온을 생성을 증가시켜서 항산화를 해줘서 간을 항산화시키는 거죠. 막 손상돼.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됐다는 거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손상이 돼가지고 얘가 망가지는데 그 활성산소를 낮춰주면서 간의 세포를 이렇게 잘 다시 손상되지 않게 도움으로써 해독 기능을 도와준다. 여기 밑에 나오죠.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을 방지시킨다. 활성산소는 술 먹어도 생기고 담배 피워도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도 생기고 가공식품 먹어도 생기고 이 모든 거를 글루타치온이 짱 하고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이 어디 많다 그러죠? 일을 되게 많이 하는 애들한테 많은 게 코엔 코큐텐, 그죠, 코큐텐, 글루타치온, 이런 식으로 글루타치온 진짜 간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우리가 미백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얘는 엄청난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부가적인 기능으로 먹다 보니 피부가 하얘져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건기식 회사들이 보면 미용 쪽을 해야 조금 더 광고가 잘 되잖아요. 전달이. 그래서 미용 쪽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항산화 기능이 세다. 그래서 우리 필름 형태로 나온 거 같이 드시면 간에 좋아요. 또 간 나쁘신 분들이 약을 못 먹어요. 왜? 간에서 해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글루타치온 어떻죠? 피부로 바로 흡수되죠. 그래서 저는 좀 간 기능 좀 안 좋으신 분들 오히려 글루타치온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간 간수치 증가된 거죠. 실리마린이 간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리마린이 처리된 고지방식. 아까 고지방식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지방식을 실리마린이 처리된 거를 마우스에 했더니 체중 증가가 오히려 감소하고 콜레스테롤 함량도 감소하고 혈장의 중성지방 농도도 감소했다고요.
그러니까 실리마린이 정말 이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결국은 일단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겠죠. 스트레스, 가로, 알코올, 카페인, 불균형한 영양 섭취,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요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몇 가지에 해당될까? 불균형한 영양 섭취는 뭐냐면 식사 패턴이 불균형하신 분들. 아침 굶고 점심 막 너무 바빠서 3시에 한 번 먹고 너무 바빠서 저녁도 한 10시에 드시고 요렇게 패턴을 하시면 섭취도 정말 이렇게 그러던 일미 이제 간보다 위가 먼저 손상되겠죠. 그런 다음에 간도 손상이 되겠죠. 이게 내가 내 생활 습관을 한번 우리가 생활 습관을 성형하자 이런 모토로 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밀크시슬 EX 봤더니 피로와 스트레스 환경,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맞춤 영양. 아, 그러면 맞춤 영양이니까 실리마린 밀크시슬뿐만 아니라 뭔가 또 더 들어갔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 이름을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밀크시슬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체내 에너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군. 자, 비타민 B군, 이게 간이 아까 하는 일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너지 대사. 뭔가 대사를 한다고 했죠. 그 대사 중에서는 에너지 대사도 있잖아요. 자, 비타민 B군이 하는 일이 에너지 대사의 역할을 하죠. 우리가 먹은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걔를 분해시키고 소화시키고 분해시켜서 이게 잘 되게 한마디로 철철 태워주는 거죠. 태워서 연료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비타민 B군인데 그래서 체내 에너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군이 그래서 밀크시슬에 들어간 거예요. 밖에서 파는 것 중에 요거 들어간 게 제가 찾아봤는데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모든 제품을 본 건 아니지만요.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진짜 얘가 간 건강에 좋냐라고 봤더니 그 안에 있는 밀크시슬 씨앗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 추출되어 있는 걸 이걸 먹었더니 아까 간이 세포가 손상됐을 때 혈액으로 나오는 AST, ALT 효소가 어떻죠? 감소됐다. 그러니까 간세포가 손상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안 터져 나오겠죠? 그리고 빌리루빈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실리마린이 황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을 증가시켜서 이런 지표들이 다 떨어졌다. 이 대조군은 뭐예요? 그냥 기존에 이거 안 먹인 사람들. 아마 위약을 먹였겠죠. 이거 간에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먹였겠죠. 근데 비교를 했더니 진짜 실리마린 보충을 한 사람들이 훨씬 이렇게 뚝뚝 떨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밀크시슬 EX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 특징이 보시면 비타민 B군이 5종이나 들어있어요. B1, B2,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그래서 얘 먹으면 에너지가 나요.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서 힘이 좀 납니다. 기력 떨어지신 분들. 그래서 적혈구 생성을 돕고 과산화 지질을 분해하고 신경 기능을 정상화시킨다. 간 해독작용,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에 직접 관여하여 에너지를 활성화한다. 이 비타민 B군도 그렇게 하죠. 피로물질 제거해서 효소 활성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밀크시슬 추출물이 30.2% 들어있고요. 간세포막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 글루타치온 아까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해서 간의 세포막을 보호해서 아까 같은 그런 효소들이 손상되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세포 외막을 보호하고 아까 그림 보면 효소가 탁탁탁 터진 거 보셨죠? 손상된 간 조직 생성하고 세포 외막을 보호하니까 간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글루타치온 생성을 증가시켜서 해독 기능을 해주고 실리마린 성분이 간 건강 유지를 해준다. 그리고 민들레 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민들레가 왜 쓰잖아요. 쓴 거는 뭐죠? 간에 좋다는 말이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민들레 뿌리 추출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뉴트리아이트를 보시면 좀 다 연관성 있는 부원료, 연관성 있는 것들을 믹스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혈액이나 조직을 정화시키고 염증과 궤양, 관절염, 예방 이런 게 기능이 민들레 뿌리 추출물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세로라 농축물. 아세로는 진짜 항산화 작용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안 드러낼 게 없는 감초 역할을 하죠. 그리고 과일 건조 혼합물, 식물 농축물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산화 기능으로 노화 억제, 생체 리듬 조절, 면역력 증진시키도록 합니다. 자, 요거 아까 제가 한 거는 요거 이제 넘어갈게요. 거의 요 밑에 것만 좀 보겠습니다. 항산화 기능을 보시면 항산화 기능이 이렇게 올라간 거를 좀 보실 수 있고요. 이거 자료는 제가 앞에서 좀 끝내려고 여기는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한 두 가지 해야 되나 봐요. 감기는 사실 제가 감기에 대해서 너무 좀 깊게 타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고 끝나고 나서 뭘 해도 기억이 안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그림으로서 제가 쉽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짚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항염증 작용, 항섬유화 기능, 유해물질 침투 억제, 간세포 재생 작용을 한다 해서 이제 요거까지 좀 하고요. 너무 빨리 끝났네요. 제가 30분까지 채우려고 했는데 27분에서 너무 장수는 이게 꽤 많았어요. 43장인데 제가 말 속도가 조금 빨랐나 봅니다. 근데 리더님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